네, 안녕하세요. 배짱이 TV의 배짱입니다. 배짱이 윤쌤입니다. 자, 오늘은 전세 세입자분들이 이거 안 하면 파산할 수 있다.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. 전세 계약 시 필수 사항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. 전세 계약할 때 보통 다 아시죠? 근데 아차 싶을 때 내 전세금이 다 날아가는 경우가 생깁니다.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. 자, 아파트, 빌라, 오피스텔 전세 할 때 주의사항. 요즘 빌라 전세 사기 굉장히 많죠. TV에도 많이 나오고, 신축 빌라를 전세를 얻으실 때 소유주가 한 명인데 다량의 신축 빌라를 보유하고 있을 때 이때 주의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대리인이나 위임장을 갖고 계약할 때 가끔은 부동산 사장이 주인 대신에 대리로 계약하는 경우 아니면 친척이 계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럴 때 소유자와 통화를 직접 하시고 등기부상 소유자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리고 웬만하면 대리인이나 위임장 계약을 웬만하면 피하시는 게 좋아요. 왜냐하면 요즘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부동산도 같이 함께 사기를 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믿을 수가 없죠. 내 전세금이 내 전 재산인데 다 날아갈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, 주위 부동산에서 특정 빌라를 강추합니다. 부동산을 한 몇 군데 돌아다녀 봤는데 계속 같은 빌라를 강추해. 이 빌라가 너무 좋다. 신축이고 너무 좋다. 그런 경우 거의 대부분 문제가 있을 소지가 있습니다. 왜냐하면 주위 부동산에서 그 빌라를 빨리 소진시키기 위해서 다량의 인센티브를 받겠죠. 인센티브를 받고 가장 먼저 처분을 해줘야지 남는 게 많기 때문에,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주위 빌라를 확인하는데 시세보다 비싼 물건이다 이러면 주의하셔야 됩니다. 네.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, 시간이 지났을 때 그 비싸게 주고 전세 계약을 했었는데 그게 가격이 떨어지면 말 그대로 그냥 깡통이 되는 거예요. 깡통. 제가 계약한 금액보다 현저히 떨어져 있으면 그 다음에 제가 보증금을 받기가 굉장히 불편해지겠죠.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. 그 다음에 등기부 등본 확인은 필수입니다.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는데 주인이 대출이 30% 이상, 매매가의 30% 이상이 대출금이 있다 이러면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. 네, 굉장히 혹시 나중에 이 물건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, 경매에 넘어가는 거 아시죠 여러분? 경매에 넘어가면 보통의 경우에 유찰이 돼서 시세보다 20%, 30%, 40% 이렇게 떨어져서 계약이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너무 비싸게 계약을 할 경우에는 나중에 경매로 넘어갔을 때 최악의 경우에 자기의 보증금을 다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잔금 주기 전에 등기부 등본은 한 번 더 확인한다. 네, 왜냐하면 계약을 했어. 계약금을 보냈겠죠. 그런데 잔금을 치르기 전에 그 기간이 있잖아요. 며칠? 몇 주? 이렇게 있을 때 그 기간에 아주 나쁜 주인들은 그 기간을 이용해서 근저당을 잡거나 아니면 또 대출을 하기도 하죠. 그렇기 때문에 잔금 주기 전에 반드시 등기부 등본을 한 번 더 확인하셔야 됩니다. 그리고 계약금을 보낼 때, 그리고 잔금 이체할 때는 소유주 이름, 등기부상 소유주 이름으로 계좌 이체를 필수로 하셔야 합니다. 그렇지 않으면 한 번에 훅 갈 수 있습니다. 자, 오늘의 꿀팁. 영상을 잘 보셔야 됩니다. 이 부분. 자, 오늘의 꿀팁인데요. 아파트, 빌라, 오피스텔 전세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. 잘 보세요. 아차하는 순간에 내 전세금 다 날아갈 수 있습니다.
부동산 전세 계약할 때 보통 확정일자, 전세권 설정 뭐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하셔도 되고 둘 다 하시는 경우도 있고 하죠. 이건 기본입니다. 여기까지는 다 잘 아세요, 여러분들이.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전세를 살다가 보증금을 올려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뭐 반전세일 경우에 월세를 올려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뭐 계약이 만료돼서 새로 재계약을 계약서를 쓰자 뭐 이러는 주인들이 있습니다. 근데 중요한 건 원래 살던 집에서 재계약을 할 때는 가끔 이런 경우 있어요. 부동산 가서 정식으로 다시 또 처음부터 한 것처럼 하는 경우가 아니고 주인이 계약서 사본을 그냥 들고 와서 계약서를 쓰거나 아니면 부동산에서 써도 그냥 원래 살았던 집이니까 그냥 확인 없이 계약서를 씁니다. 이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발생됩니다. 이 상황에서 전세금을 날리는 경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. 잘 들어보세요, 여러분. 재계약 시 만료가 됐어. 아니면 보증금을 1억 올려달래. 이럴 때 재계약을 하게 되죠. 재계약을 할 때 처음 계약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셨잖아요. 처음 계약했을 때. 근데 재계약할 때 이 확정일자가 유지가 안 돼. 재계약한 날부터 다시 시작되는 거야. 그러니까 여기에서 허점이 발견될 수 있다는 거예요. 네. 그래서 이걸 확인 안 하고, 왜냐하면 확인하여 재계약할 때는 원래 살던 집이니까 당연히 안전하다 싶어서 재계약했지만 그 사이에 근저당이거나 대출을 받아 놓을 경우에는 내 선순위가 안 되는 거예요. 확정일자를 뒤늦게 재계약 확정일자로 가는 거니까 이게 나중에 경매에 넘어가서 나한테 떨어지는 배당금이 하나도 없어집니다. 그럼 파산하는 거예요. 다 날아가는 거지. 그래서 처음 계약서는 그대로 유지하고 그대로 놔둡니다. 그리고 보증금을 1년 뭐 1억 올려달라고 했다. 그럼 그 1억에 관해서만 보증금 증액 계약서를 쓰는 거야. 근데 그냥 쓰는 게 아니고 아무리 살던 집이지만 보증금 증액 계약서를 쓰기 바로 직전에 다시 한번 등기부 등본을 떼서 그 사이에 대출금이나 근저당이 잡힌 게 없는지 한 번 더 확인합니다. 무조건이에요, 이건. 확인 안 하면 파산입니다, 여러분. 무조건 확인하시고 재계약서를 쓰더라도 보증금 증액 계약서를 쓰시면 돼요. 그럼 원래 쓰셨던 처음 계약서의 확정일자 유효는 유지되는 겁니다.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래서 처음 계약서와 증액 계약서를 재계약했던 계약서를 둘 다 보관하시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항상 재계약 시는 등기부 등본을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. 그렇지 않으면 정말 내 전 재산 같은 정말 피땀으로 모은 전세금이 다 날아갈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. 오늘의 꿀팁이었습니다. 자, 배짱이 윤쌤 구독, 좋아요 감사드리고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앞으로도 계속 꿀팁 정보 공유할게요. 자,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